연말이 다가오면서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습니다. 지난주에만 애플과 구글, 삼성이 연달아 이벤트를 열었는데요. 저마다 독자 개발한 칩을 공개하면서 경쟁이 한층 뜨거워진 분위기입니다. 네, 오늘 스마트 라이프에서는 지난 한 주간 펼쳐진 이벤트 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애플을 시작으로 거의 매일 IT 이벤트가 열린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이벤트 내용들을 정리해 주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화요일 애플을 시작으로 해서 수요일엔 구글, 목요일엔 삼성, 목요일 오후에는 누리호 발사, 네. 밤에는 화웨이의 유럽 이벤트까지 정말 쉴 새 없이 행사가 좀 열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방금 누리호 발사도 IT 이벤트에 속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누리호 발사가 IT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저는 진짜로 IT 이벤트로 생각하고 좀 지켜봤는데요. 네. 누리호와 정보통신이 무슨 관련이 있냐 생각하실 분도 좀 많이 계실 겁니다. 네. 다만 5G 다음 나올 6G, 그러니까 6세대 이동통신의 핵심 기술 중 하나가 위성통신이라서 그렇습니다. 우주에 떠있는 위성을 이용해서 이제 인터넷을 이용하는 거죠. 이 6G 세상에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려면 아무래도 우리도 저기도 위성을 가지고 또 그걸 쏠 수 있는 역량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누리호 발사는 이 6G 위성통신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첫 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 발사는 조금 아쉬움을 남겼지만 내년 5월에는 꼭 성공해서 이런 기반을 좀 닦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6G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고 네. 지난주에 열렸던 그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이벤트 소식을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네. 이게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일단 빅테크 기업들의 기술 대결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1강, 1중, 이 약의 발표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애플은 M1 프로와 M1 맥스라는 칩을 발표하면서 이 컴퓨터 성능을 좀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네. 또 구글도 자체 설계한 텐서 프로세서 칩을 발표하면서 스마트폰 인공지능 성능을 높였고요. 예. 반면 삼성은 이 갤럭시 Z 플립 3의 색상놀이 버전을 좀 발표하는 정도였고, 화웨이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에 출시된 스마트폰을 유럽에도 출시한다고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네. 사실 화웨이는 이 미국의 제재에도 걸렸기 때문에 5G 스마트폰도 아닌 4G LTE 스마트폰을 발표했는데요. 예. 대신 중국 스마트폰 회사 오포에서 자체 칩셋을 개발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네. 알리바바에서는 지난 20일 E10 910이란 서버 컴퓨터용 칩셋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중국 업체들이 자체 칩셋을 개발했다라는 말씀이신데 이 칩셋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포테이토 칩이나 아니면 게임할 때 쓰는 칩이나 이것과 같은 칩입니다. 아, 얇다 이 소리군요. 예, 네. 작고 네모난 이런 나무 조각 같은 걸 이제 부르는 말인데요. 대신에 이 전자제품에 쓰이는 칩은 이 안에 직접 회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머리 역할을 하는 이제 CPU나 아니면 그림을 그려주는 GPU나 이런 것들이 각각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최근 나온 그 칩들 같은 경우는 이제 SoC라고 해서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해서 이런 CPU, GPU, 램, 저장 공간 이런 것들이 한 칩에 다 모여 있습니다. 네. 칩 하나로 컴퓨터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에서도 이 칩 하나로 모든 성능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야말로 스마트폰의 두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런데 애플은 이번에 그 신제품을 공개를 하는데 제품 자체보다도 말씀해주신 이 칩셋이 굉장한 주목을 받았더라고요. 이 애플의 신제품 관련해서도 얘기해 주시죠. 예. 사실 이 자리는 이제 M1 맥스와 프로 칩을 탑재한 컴퓨터를 공개하는 자리였는데요. 아, 네. 예. 칩셋 성능이 워낙 좋으니까 제품보다 칩셋이 더 화제가 됐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발표로 이제 애플에서 만든 컴퓨터는 대부분 애플에서 자체 설계한 칩셋을 쓰게 됐는데요. 먼저 애플이 이번 이벤트에서 발표한 것은 새로운 맥북 프로 14인치와 16인치 제품입니다. 예. 네. 각각 M1 프로와 M1 맥스 칩셋을 탑재했고요. 기존 M1 칩셋에 비해서 CPU는 최대 3.7배, 그리고 그래픽 성능은 최대 13배가 더 빠르다라고 합니다. 네. 또 그동안 평가가 좋지 않았던 터치바는 없애고 예전에 없앴던 HDMI 단자와 SD카드 슬롯을 부활시킨 게 특징인데요. 다시 말해서 칩셋은 최신 칩셋인데 다른 기능은 2015년 옛날 맥북 프로로 되돌아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특이한 건 그 노트북 디스플레이 화면에도 스마트폰처럼 노치를 넣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변화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가 영상으로 잠시 살펴봤습니다만 겉모습이 마치 예전에 유행했던 뉴트로 제품과 닮아 있네요. 예.
자, 애플은 이번에 새 에어팟도 공개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 발표의 한 축이 맥북이라면 다른 한 축은 음악이었는데요. 음. 에어팟은 판매량만 따지면 애플에서 아이폰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제품입니다. 예. 이번엔 새로운 에어팟 3세대를 공개를 했고요. 기능이 조금 늘었고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또 이 새로운 색상을 가진 홈팟 미니와 이 목소리로만 조작할 수 있는 애플 뮤직 보이스 요금제도 선을 보였습니다. 네. 사실 홈팟 미니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발표된 제품의 색만 바꾼 거라서 다들 이걸 왜 소개했을까 좀 궁금하게 여겼는데요. 아무래도 보이스 요금제와 결합을 해서 애플 서비스 가입자를 늘리고 스마트 액세서리를 더 많이 팔려고 하는 걸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애플뿐 아니라 구글도 이 독자 기술로 반도체 개발에 나섰잖아요. 이번에 그 결과가 공개됐는데 어떻던가요? 구글은 이번 행사에서 픽셀 6와 픽셀 6 프로를 선보였습니다. 예. 앞서 말했듯이 자체 설계한 칩셋인 텐서를 탑재한 게 특징인데요. 전 모델은 픽셀 5보다 80% 이상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빨라진 성능은 주로 AI 기능을 위해 쓰입니다. 음성 인식이나 사진 품질이 더 좋아졌고요. 네. 또 실시간 자막을 달아주거나 자동 번역을 도와줍니다. 예전에는 이런 기능들이 다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처리하던 그런 일들이었는데요. 그렇죠. 이젠 스마트폰에 탑재된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인터넷 없이도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오래간만에 카메라 모듈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네. 정말 예전까지는 몇 년간 똑같은 카메라 부품을 쓰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엔 드디어 좀 더 커진 1.3인치분의 1 센서를 탑재를 해서 더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배터리 수명도 늘어났고요. 네. 자, 그런데 이 삼성전자는 올해만 무려 5번의 이 언팩 행사를 연 것 같은데요. 예. 이번에는 어떤 제품을 소개했나요? 삼성은 이번 갤럭시 언팩 파트 2 행사를 통해서 갤럭시 Z 플립 3 비스포크 에디션을 선보였습니다. 아, 기존에 발표한 갤럭시 Z 플립 3 전면, 후면과 이 프레임 색상을 원하는 대로 고르면 그 색상을 가진 플립 3를 가질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 색상은 프레임 색상 2가지, 또 전 후면 색상이 각각 5가지라서요. 조합하면 모두 49가지 조합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케이스가 아니라 아예 출시될 때부터 자신이 원하는 색 조합을 가질 수 있는 제품은 굉장히 드문데요. 예. 다만 이걸 굳이 따로 이벤트를 하면서 발표한 건지는 조금 고개를 좀 갸우뚱거리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보통은 보도자료 정도만 내고 끝내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예. 네. 지금 애플과 구글이 여러 가지 어떤 뭐 칩이라든지 이런 걸 공개한 거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이 비스포크 예. 그 기능에 대해서만 지금 공개를 한 건데, 자, 이렇다 보니까 뭔가 삼성전자가 혹시 경쟁에서 밀리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도 좀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크게는 오히려 그 애플과 대만의 TSMC 연합이랑 이 구글과 삼성의 연합의 대결이다라고 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애플 M1 칩은 TSMC에서 만들었고요. 구글 텐서 칩은 사실 이 삼성에서 만드는 칩셋이에요. 아, 네. 그리고 삼성에서 내년에 출시할 신형 엑시녹스 칩 같은 경우도 있고요. 다만 이번 이벤트에서 혹시라도 좀 갤럭시 S21 펜 에디션을 발표하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하신 분들이 좀 있었기에 좀 실망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스마트폰 제품 자체보다는 누가 어떤 칩셋을 만들고 있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좀 경쟁도 더 심해지겠어요. 예, 맞죠. 그렇습니다. 이제 크게는 칩셋과 구독 두 가지를 중심에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붉은 영 효과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 이 말처럼 하드웨어 제조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한번 경쟁을 시작하면 다른 쪽에서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떤 혁신이 일어날지 지켜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최근 IT 제품 가격이 좀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이번에 출시된 제품들도 좀 비싸졌는데요. 아, 예. 비싼 제품을 팔기 위해선 할부 판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다면 어쩌면 어떤 제품과 어떤 서비스를 매력적인 가격에 묶어서 파는가 거기에 따라 판매량이 결정되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예. 네. 지금까지는 이 제품 자체만 집중을 했다면 앞으로는 칩색 성능 그리고 구독 서비스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쟁점들이 생길 수 있다. 네, 이 부분은 기억을 해둬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훈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